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 채널 스마일보험입니다. 태아보험 알아보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생소한 용어들로 가득하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니까 말들도 다르고 뭐가 맞는지 알아볼수록 공부할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실 건데요. 태아보험은 성인보험과는 달리 청구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무래도 뱃속에 있는 소중한 아이를 위하는 거다 보니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좀 더 신경 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필요 특약, 필수 특약 등을 구분해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필수 특약이라고 한들 누군가에겐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불필요 특약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겐 필수 특약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대략 1,300여 분들 태아보험을 진행해드려 본 결과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안 아프고 건강한 아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즉 확률이 높은 특약을 고르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건강할 확률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혹시 모를 위험 대비의 보험을 가입하는 거라면 그 위험만 심플하게 대비하시면 사실 태아보험 역할은 그게 다입니다. 그 심플한 30세 만기 설계안을 지금부터 공개해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믿고 준비해 주신 설계안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고 필요한 보장, 가성비 보장들로만 채워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경험상 불필요 특약과 중복되는 특약은 제외한 초안 설계이기 때문에 이후 수정은 예비 부모님분들의 성향에 맞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료부터 설명드리자면 출생 전은 51,380원, 출생 후는 36,530원인데요. 보험료는 실제로 출생 후 보험료가 출산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담보별로 중요도에 따라 별표 1개에서 5개까지 표기를 했는데요. 1개랑 2개짜리는 전부 제외를 했고 별표 5개는 정말 필수 특약이니까 꼭 구성을 해주시고요. 별표 4개는 가성비가 좋거나 효율적이라 권장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별표 3개는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특약들이기 때문에 만약 월보험료가 부담돼서 낮추고 싶은 분들은 별표 3개짜리 위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장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별표 5개 필수 특약입니다. 다치는 상해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긴 했지만 영구적인 정신 혹은 육체의 후유증이 6개월간 지속됐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유장애 담보의 보장 범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처럼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장애가 남게 된다면 후유장애 20% 진단이 돼요. 이럴 땐 가입한 보장 금액이 1억 원이니까 여기서 20%를 곱해서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15% 진단이 되고 그럼 보장 금액 1억 원 기준에선 15%를 곱해서 1,500만 원이 지급되겠죠?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중복, 반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담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보장 범위가 상해 20%, 50%, 80% 후유장애나 교통상해 후유장애, 자전거 탑승 중 후유장애 등 상해 후유장애 하나가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구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담보 하나만 구성하셔도 괜찮습니다. 2번도 역시 별 5개짜리 필수 특약인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납입 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 질환이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모두 면제해주면서 가입 금액 10만 원이 지급되는 특약인데요. 이 담보는 가입 금액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면제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굳이 10만 원 이상 올릴 필요는 없고요. 그 이상으로 설계안을 받으셨다면 꼭 줄여달라고 말씀해주세요. 3번은 보험료 50% 납입 지원 담보입니다. 이 담보 역시 별 5개짜리 필수 특약이에요. 이전에 설명드린 납입 면제 담보에서는 유사함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담보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 기간 이내에 유사함으로 진단되면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담보이니 꼭 구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질병 관련된 특약도 많지만 상해 관련된 특약도 정말 많은데요. 아이들은 대부분 주의가 산만하고 조금만 신경 못 써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곤 하잖아요. 물론 상해 담보를 과하게 구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태아보험에서는 보장받는 대상이 아이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과 5번은 골절 진단비입니다. 별 4개짜리 담보고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져서 골절이 되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팔에 실금이 간
경우나 사탕을 먹거나 넘어져서 이가 부러진 경우나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쇄골 골절이 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많은 상황에서 골절 진단비는 생각보다 다방면에서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 최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번 화상 진단비, 7번 중증화상 부식 진단 담보입니다. 별 4개짜리 특약인데요. 화상 진단은 단순 화상도 보장되는 게 아니라 심재성 이도 화상인 경우에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 피부 겉면이 아닌 진피의 상당 부분까지 손상이 발생돼야 심재성 이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직 부주의하고 성인보단 피부가 연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 원으로 대비를 했고요. 중증화상 부식 진단 담보는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땐 확률이 매우 적고 보장받기 쉽지 않은 담보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적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5천만 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8번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별 5개짜리 필수 특약이에요.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5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담보인데요. 어린이 상해 사고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나 미디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어디서 떨어지거나 골절이나 화상사고 시 입원하는 경우에도 전부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9번은 상해 수술비 별표 4개짜리 담보입니다. 다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한 사고당 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상해 수술로 인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골절 수술이나 화상 수술, 5대 골절 수술 등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이마나 머리를 꿰매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에도 보장이 다 가능해요. 다만 상해 수술비 하나로는 크게 다쳤을 때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보장 금액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해 1호종 수술비로 보완해가지고 큰 수술 시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9번은 별표 5개 필수 특약인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와 반대로 아팠을 때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혹은 육체의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후천적인 장애도 보장되지만 선천적인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사지결손 등의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 밖에도 눈,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척추기형, 팔, 다리, 신경계 정신행동장애 등 정말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신생아의 경우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장 금액 또한 5천만 원에 보험료는 385원이라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음은 암 관련된 보장입니다. 아마 태아보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큰 질환을 꼽는다면 단연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을 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도 이런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주 목적인데 저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1억,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 원, 전이암 진단비 3천만 원인데요. 일반 암 1억 원을 메인으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는 서브로 5천만 원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암, 3위가 뇌 및 중추신경계인데요.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보장되는 다발성 소아암을 서브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일반 암 1억 원에서는 위 3개를 포함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을 1억 원 메인으로 설정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기존에는 제가 재진단암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재진단암의 단점은 암이 발생한 후 2년이 경과된 후 전이가 발생돼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전이암 담보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통계상 전이암의 발병률은 55%로 원발암 45%만 걸리는 확률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이암 진단비 담보로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특정암 진단비와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넣어야 하는지 혹은 다 넣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이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암 약관인데요. 이 11가지 암에 대해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9번, 10번, 11번이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가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특정암은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도 포함하고 있고 위 내용들도 추가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암 1억 원에서도 위 내용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통계 자료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1위, 2위, 3위가 모두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아암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로 하는 게 좀 더 금액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특정암은 3천만 원이 최대 한도인 반면에 여기서 소아암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를 5천만 원으로 구성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여력이 되신다면 암 진단비, 다발성 소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모두 중복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전부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암 관련해서는 병원비는 산정 특례가 적용돼서 치료비의 5%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마저도 실비에서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고 암 진단비만 1억 5천, 전이암에서 3천만 원, 수술한다면 종수술비, 입원한다면 입원 일당에서도 추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인 소아암에 대해선 경제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양성 뇌종양까지 총 5가지에 대해 보장이 되는데 2020년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암에서는 이 5가지가 제외되기 때문에 최대 금액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뇌질환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 담보 하나만 구성하셔도 그 안에 뇌졸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하나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뇌졸중도 굳이 구성을 한 이유는 신생아 뇌출혈 때문입니다. 신생아의 뇌조직은 아직 미성숙하고 얇기 때문에 분만 과정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혹은 선천적인 혈관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뇌혈관, 뇌졸중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도 같이 구성해서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뇌혈관 1, 2로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뇌혈관 1, 2로 구성하게 되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해선 400만 원만 보장이 되고 뇌혈관 질환 2는 어차피 뇌졸중과 같은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굳이 1, 2로 구성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은 허혈심장질환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심장혈관 진단비는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허혈심장질환과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전 등도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이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보험료를 보면 허혈심장질환은 2천만 원 구성에 398원인 반면에 심혈관 질환은 3,812원이거든요. 보험료가 무려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허혈성에는 보장이 안 되지만 심혈관에서는 보장이 되는 부정맥과 심부전이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통계 자료를 보면 0세부터 9세까지의 총 인구수는 385만 명인데요. 그중 0세부터 9세까지의 부정맥 환자 수는 2,529명, 심부전 환자 수는 5,454명, 더하면 7,983명이에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약 0.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허혈심장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예외로 심장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첫째 아이가 심장질환으로 치료력이 있었고 둘째 아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경우 이처럼 이슈가 있었던 분들은 심혈관 1천에 허혈성 1,000만 원을 섞어서 2천만 원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예요.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에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해요. 소아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여러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만큼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땐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이긴 하지만 태약 특약 중 하나인 장애 출생, 심한 장애에서 뇌성마비가 1,000만 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장애 출생 담보는 출생 후 1년까지만 보장이 되고 뇌성마비 진단 담보는 6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로만 가성비 있게 구성을 했어요. 다음은 태아보험에서는 입원 일당은 별표 5개짜리 담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약인데요. 1에서 30일까지는 2만 원, 1에서 180일까지는 5만 원으로 총 7만 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어요. 여기서 1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 담보까지 3만 원을 추가를 해서 만약 아이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엔 하루 최대 10만 원이 나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1인실이 아닌 중환자실 종합병원에 입원해도 하루에 7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생아들은 고열이나 장염, 구토 등과 같은 작은 질병에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병실은 실비에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상급 병실의 경우 일반 병실과의 차액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상급 병실 비용이 대부분 40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비 최대 한도 10만 원을 보장받더라도 자기 부담금을 하루당 최소 3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입원한다면 자기 부담금만 210만 원을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소아병동은 상급 병실로 많이 이용을 하므로 이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입원 일당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질병수술비, 선천보험, 혀유착제외 담보입니다. 태아보험 개정이 많이 된 부분이 바로 이 질병수술비 부분이에요. 이전에 선천포함 질병수술비 담보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방과 심방 심실 중격 결손, 구개열과 구순열과 같은 Q코드인 선천적인 질병들까지 모두 보장을 해줬었는데요. 이 중에서 설소대 단축증은 혹은 혀유착증이라고도
설소대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혀의 아랫면을 입의 바닥에 고정해주는 막인 설소대가 짧아서 혀의 운동이 제한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설소대 단축증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미용 목적이나 정신장애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질병에 대해 수술 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필수 특약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50만 원도 가성비 특약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약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로 인해 수술 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질병 16종 수술비 담보인데요. 아직도 1호종 수술비로 구성되어 있는 설계안을 볼 수 있는데 우선 1호종은 동일 질병당 1회만 보장이 되고요. 선천질환들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회 지급에 선천질환까지 포함된 16종 수술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6종 수술비가 메인 수술비, 그리고 질병수술, 선천 포함, 혀유착 제외 담보가 서브 수술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 금액이 높아질수록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종은 탈장이나 편도, 중이염 수술 등이 있고 2종은 맹장, 전립선, 디스크 수술 등이 있고 3종은 협심증, 위궤양, 유방 절제술 등이 있고요. 4종은 기관지나 폐, 신장 등을 개복한 동반 수술, 5종은 뇌출혈, 심근경색, 암수술, 장기이식 수술 등이 해당이 됩니다.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000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은 대부분 1에서 3종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병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땐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를 같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혀유착증 수술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외에도 모반이나 부위계 등 질병수술 선천 포함 혀유착 제외 수술비와 함께 중복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선천 이상 수술비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은 심장병으로 인해 개용 심장 수술을 받은 경우, 어린이 심장 시술은 심장 시술을 받았을 때 해당 담보에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참고로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는 22주 6일 내에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9세 이하 주요 수술 통계에서 4위가 심장 수술인 만큼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심장 관련된 담보들은 가능하면 최대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특전 선천 이상 수술 담보 300만원 구성했는데요. 특전 선천 이상은 다발성보다는 조금 더 중대한 신경계통이나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등 특정 부위에 대해 폭넓게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아 특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22주 6일까지만 구성할 수 있고 태아보험에서는 이런 선천 관련의 특약들은 꼭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다음은 자동차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입니다. 아이들은 주의력이나 상황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1년 기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451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스쿨존에서 523건으로 약 21%나 스쿨존에서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험료도 5원에 50만원 보장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주는 담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입니다. 태아에게 의료사고 관련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 130% 한도 내에서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인지액과 송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담보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예요.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분들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보장이고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우리 집 누수 문제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나 우리 아이가 타인의 고가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또는 실수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집까지 피해를 입혔을 때 등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앞에 가족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 이 말은 가족 중에 이 보장을 한 분만 가지고 계셔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 한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특약이고 필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담보가 작년까지만 해도 900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는데 올해가 되면서 2,300원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누수는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 보험의 배상 책임 담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굳이 태아보험에서는 구성하지 않는 게 가성비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모님 보험에 있는 보험이 그냥 배상 책임이 아닌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꼭 확인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두 분 다 안 가지고 계신다면 태아보험에 있는 배상 책임 담보로 부모님 두 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효력도 생기니까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 태아특약 3가지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태아특약은 태아납 1년 만기입니다. 보험료를 태아기간 동안에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태아담보 첫 번째는 장애출생 담보입니다.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데 일반 장애의 경우에는 100만 원,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보장해줍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이후에 장애출생 담보가 개정이 됐을 텐데요. 개정된 설계안은 추가로 문의 주시면 최신 설계안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반 장애 안에는 심실 신방 중격 결손이나 다지증, 사경, 구개열 등이 있는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사경으로 인한 청구권이 많은 편이에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특약이고 이 중에서도 심실, 신방 중격 결손은 자연적으로 완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천 질환이기는 한데 꼭 수술을 하지 않고 진단 하나만으로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한 장애일 경우 1000만 원이 보장되는데 뇌성마비, 무지증, 다운증후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난도로 하루당 5만 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만약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입원한다면 질병 입원 일당에서 하루에 7만 원씩,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에서 3일 이상 5만 원씩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인데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000원씩 지급을 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황달이 있는데 신생아 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태아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태아기간 동안에만 납부를 하고 출생 후에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해요. 납입기간이 짧은 편이라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300여 명이 믿고 준비해주신 태아보험 설계안을 공개해드려봤는데요. 절대 이 설계안이 정답이 아닌 태아보험으로 머리 아픈 분들을 위한 참고용 설계일 뿐이니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편하게 수정 요청해주세요. 새벽 2시까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이대로만 하셔도 30세까지 보험으로 속 썩일 일은 없다고 자부해요. 이렇게 36,530원으로도 앞으로 30년 동안은 아이가 자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태아보험에 있는 360여 가지 특약 전부 가입해도 어차피 모든 질병 대비 못합니다. 그 많은 질병에 가지수와 합병증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보험으로 과연 대비가 다 될까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서 혹은 주변에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자꾸 안 좋은 미래만 심어주니까 불안한 마음에 보장 못 받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이것저것 보장 추가하다 보니 보험료가 높아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고 감당 못하는 것만 태아보험으로 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보험의 역할입니다. 이 영상은 태아보험을 결정하기 어려운 예비 부모님분들에 대한 영상이니 참고하셔서 꼭 좋은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위 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일보험은 진심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모님들이 순산하시길 기원합니다. 스마일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